원래 법인 채무는 대표이사나 이사나 뭐 과점주주 채무는 아닙니다. 법인이 힘들어서 무너진다 해서 원래는 대표이사나 이사나 과점주주가 책임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법인 기업 회생 파산 시 기업들 대표자 과점주주 분들도 개인회생 파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1월 초입니다. 이 영상 찍는 시간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하늘 높은 집으로 올라가지만 저 위에 있는 대기업 일부의 얘기고, 우리 일반 보통 서민들이 사는 이런 동네에 있는 법인들, 이제 조금 큰 중견 법인들 엄청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서 지금 법인회생 파산도 많이 신청 건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엄청 늘고 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대표자분들이나 이사분들, 그다음에 과점주주죠. 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저랑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 주제 갖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법인 기업 회생 파산 시 반드시 대표자나 뭐 이사들이나 뭐 과점주주는 개인회생 파산이 필수해야 될 한 세트는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는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들어가게 되면 대표이사라든지 뭐 이사분들, 과점주주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이 거의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법인 채무는 대표이사나 이사나 뭐 과점주주 채무는 아닙니다. 법인이 힘들어서 무너진다 해서 원래는 대표이사나 이사나 과점주주가 책임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법인 채무하고 개인 채무하고 분리해 놓기 때문에 실무에서 은행에서 법인에 대출을 해줄 때 있잖아요. 그냥 대출해주지 않아요. 대표이사라든지 이사라든지 과점주주라든지 실질적 지배하는 사람한테, 예전에는 연대보증 형식으로 많이 여러분들 연대보증 하라 했고, 지금은 뭐 일반 보증으로 하라고 하던가, 그 다음에 정책자금들 있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나온 정책자금을 법인에 빌려줄 때 대표이사나 이사, 뭐 과점주주분들한테 성실이행 약정,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연대보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고증을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서 어떤 자동차 리스를 하거나 뭐 정수기라든지 어떤 렌탈 이런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대표이사나 이사분들 연대보증 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법인이 실제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있잖아요. 요새는 건물주들이 법인하고만 이렇게 뭐 임대인 임차인으로 체결하지만 월세가 밀렸을 시 그 밀린 월세에 대해서 대표이사나 뭐 일반 이사들, 뭐 과점주주들한테 이거를 법인이 못 갚으면 연대보증에서 같이 갚아라, 이런 식으로도 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어떤 상거래 활동을 할 때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 있잖아요. 거래의 물품 대금의 이 업자분들께서는 법인이 날아가면 그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무한정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또 대표이사나 이사나 뭐 과점주주나 이런 분들한테 물품 대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다 쓰라고 합니다.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법인이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대부분 대표이사나 이사나 과점주주나 실질적 지배한 사람들이 개인적 연대 책임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무너지면 개인도 그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과점주주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문제입니다. 일단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법인이 세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2차로 그 세금을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라는 것은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점주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내가 30%, 부인이 3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과점주주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과점주주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라 해서 본인, 가까운 친인척까지 합쳐서 합산된 주식의 합이 과반수가 넘으면 전부 다 과점주주로서 납세 의무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운영했던 경영인이 있거든요. 실질적 지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지사장 하나 딱 걸어놓고. 그래서 실질적 운영했던 사람이 발각되면 그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고, 명의 대여자들이 있어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서 법인세라든지 뭐 법인에 발생한 부가세, 원천세 등 이제 이런 것들이 법인에서 못 내고 이제 납부가 안
안 된 사항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과점주주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 지배하신 분들이 이걸 내야 됩니다. 그럼 법인이 무너져서 그걸 못 낸다. 그러면 개인이 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무너져서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법인 채무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다 열어다 보면 그게 개인인 대표이사나 이사나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것들이 다 넘어와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성실이익 약정 등 이런 계약서에 의해서든 아니면 법상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분들은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게 밀리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가 개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개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대표이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여튼 대표이사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있어서도 결코 자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법인 자체가 요새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제 기업들, 회사들이 있잖아요. 큰 기업들이 한번 지금 엄청 잘 나가죠. 지금 대한민국 막 쑥쑥쑥. 저 아까 여기 영상 촬영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오늘 뭐 4,900 넘었대요. 4,900. 와. 그러면은 1년 전에 주식 그쪽 사놨으면은 200방, 300방 한다고 해서 난리인데 그거는 상위 몇 %의 얘기고 우리 일반 서민들 법인들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서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자분들이시나 이사분들이나 실질적 지배하시는 분들은 법인이 경영상 힘들어지는 게 체감이 되시면 무작정 채무만 발생시켜서 그걸 막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법인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운영될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법인이 남아있는 자산으로 세금이라든지 여러분들 대표이사나 이사분들이 연대보증한 거래처 물품이라든지 은행 대출 정책자금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갚으셔야 돼요. 임금 퇴직금은 마찬가지로요. 추후를 위해서. 왜? 법인이 무너지더라도 개인 뭐 아까 말씀드린 대표이사 이사들이 같이 연대해서 납부해야 될 이 채무들 먼저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법인기업 회생 파산 시 뭐 대표자 과점주주가 개인회생 파산이 필수입니까 하면 이론적으로는 필수가 아닙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별개의 여러분들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 같이 연대하게끔 실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표자 등 이사분들도 개인회생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채무 고민